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리더스클럽의 이정찬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TV에서 부동산 한 뉴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8일에 보도된 내용 중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변경하여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늘리겠다, 연장하겠다라는 이런 보도를 많은 분들이 보고 염려와 아니면은 임차인을 보호해야 돼, 이런 측면, 아니면은 너무 집주인에 대한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이다, 여러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TV에서 쟁점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이 현재는 2년입니다. 2년. 이걸 2년 플러스 2년. 이건 물론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죠. 또 3년 플러스 3년, 즉 현재 2년에서 3년을 늘려서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 이런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2년인데 최장 4년 내지 6년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계약 거절 통지 기간, 즉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도래하기 1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 됐습니다. 이걸 2개월 전으로 늘려서 임차인을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두 가지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랬을 경우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가, 아니면은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하는 측면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도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두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죠. 자, 원래 5년이었는데 이제 늘려가지고 10년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이사 가지 않고 8년간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계약 갱신을 2년 단위로 할 때 연간 임대료 상승 5%를 초과하지는 못합니다만은, 또한 이 전제 조건이 있죠. 임차인의 의무 불이행, 즉 임차인이 해야 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한 거죠.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갖다 연체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걸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현재 상가 임대차 법과 주택 임대사업자는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상가나 임대사업자 등록한 거하고 일반 주택하고 성격을 동일시 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쟁점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입니다. 전세 가격 폭등 가능성이 높다.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은 그게 쭉 연결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자, 이렇게 법이 개정된다면은 시행 전에 미리 올리려는 집주인이 많겠죠. 4년 내지 6년 동안 올릴 수 없는 것을 갖다가 한꺼번에 올리려는 그런 심리적인 요소가 집주인한테 다분히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1989년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때 갱신기간이 1년을 2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때 과연 시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왔느냐 하는 것을 데이터로 보겠습니다. 서울의 전세가격 변화입니다. 참고로 KB 자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도에 서울의 전세가격 상승은 7.34%로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에서 2년을 늘리겠다고 법이 개정된 게 1989년도입니다. 그때 무려 23.6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4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행은 1990년에 했습니다. 그 시행 시기에도 16.1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이러한 현상이 시장에서 반응을 했는데, 현재 2년에서 4년 내지 6년으로 늘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어떠한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첫 번째 쟁점은 일시적으로 전세가격 폭등 내지는 전세가격 대란 시대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쟁점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폭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일시적 2주택자는 기본적으로 선의의 실수요자입니다.
그런 선의 실소유자의 피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자,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또한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3년이라든지 2년 같은 경우를 우리가 충족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3년 이내 처분, 2년 이내 처분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기간을 넘겨버리면은 감면기간이 경과가 되면은 양도세 폭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더더욱이 파리대책으로 인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라든지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는 이런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서 세금 폭탄, 양도세 폭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쟁점입니다. 전반적으로 주택 거래량이 축소하면서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더더욱이 주택 거래량 축소는 전반적인 내수 경기 위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정책 입안자들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주택 거래량이 축소되느냐? 첫 번째 이렇습니다. 집을 살려는 매수인이 세입자가 들어있는 주택을 사기를 꺼릴 겁니다. 왜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내가 실제 들어가서 살고 싶어도 사는 시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파리대책으로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 요건이 신설됐죠. 이런 부분과 또 같이 겹치다 보면은 더더욱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자, 세 번째는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에도 입주 시기가 설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분양받아서 준공 후에 전세 한번 놓고 입주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렇다면 2년 후에 입주를 계획을 했던 사람이죠. 이런 분들이 2년이 아니라 4년 내지 6년 후에 입주가 가능하다 보면은 그만큼 입주 시기 설정이 어려우면서 상대적으로 그러한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따라서 매물 축소 현상과 거래량 축소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왜곡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게 세 번째 쟁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쟁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는 단지에서는 이주대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거죠. 왜냐? 그동안에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되면은 대체주택을 구입을 해서 잠시 살다가 새로운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은 거기 들어가서 사는 그런 실수요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체주택 구입 여건이 굉장히 복잡해졌죠. 이거 충족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즉, 대체주택 구입 요건이 뭐냐? 사업시행 인가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처분하고 새 아파트에 준공된 아파트에 입주하는 조건입니다. 이 요건 충족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가 필요한 거주자는 대체주택 구입보다는 오히려 인근 지역에 있어 전세나 월세로 거주할 확률이 높아졌죠. 따라서 이주 수요가 있는 인근 지역의 전세 가격 폭등이 우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갱신 청구권이 정말로 시행이 된다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주 대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우려가 점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네 가지 쟁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과감하게 정책 입안자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쟁점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방지라는 그런 측면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건가,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시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떤 애회조항,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애회조항을 과감하게 다수 신설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양도세, 세금 부분 중에서 가장 큰 세금이 양도세죠. 1주택자나 물론 일시적 2주택까지 포함해서 양도세에 관련된 세법 개정도 병행이 돼야지, 그래야만이 이런 쟁점 해소와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좀 제안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 무료 이벤트입니다. 제가 주관하는 무료 세미나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1시 논현역 4번 출구에서 있습니다. 특히 제가 처음 오신 분에 한해서는 무료 상담 1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 주제는 아주 다양합니다. 부동산 재테크, 세금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료 구독자 이벤트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